2025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영적 시험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대만 출신의 예언가 천몽자가 남긴 이 충격적인 국운 예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서부터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100일간의 어둠,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까지 모두를 아우릅니다. 이 영상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여정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한대만 남성이 지난 몇 달 사이 조용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천몽자. 하늘의 꿈을 본다는 뜻이다. 처음 그가 세간의 관심을 끈 건 2019년. 당시 그는 타이중 인근 산속 작은 수도원에서 수행 중이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극히 드물게 세상 밖으로 나와 한마디를 남겼다. 세 번째 해가 지난 후 해는 남쪽에서 다시 뜰 것이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만과 남아시아의 지정학이 바뀌며 남중국해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몇몇 지식인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이 사람을 세상에 나올 인물이 아니었던 존재, 혹은 시간을 넘어선 목격자라고 불렀다. 천몽자가 진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2024년 말이다. 그는 대만의 한 불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말을 꺼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은 채 바람 속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짧고 강한 어둠 속을 지난 후 다시 뿌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는 특별히 정치인, 대통령, 지도자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문장은 곧 이어질 계시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천몽자는 자신이 머물던 수도원을 떠났다. 그리고 대만 중부 수린의 고지대에 있는 오래된 석굴로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로 오직 일정한 수행 조건을 갖춘 이들만 입장할 수 있었다. 그가 12일간 그곳에 머물렀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예전보다 더 깊은 침묵과 명확한 언어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하늘은 밝아 보이지만 땅은 흔들린다. 겉은 고요하나 속은 불타는 해이다. 이 해는 단지 한 사람의 해가 아니다. 한민족 전체의 심장이 두 번 먹고 다시 뛸 해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지도자 윤석열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있다. 그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그는 짊어진 운명을 다하면 떠난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조이다. 국가의 골격을 버티는 단단한 연결점. 그래서 그는 외부의 칭송보다 내부의 질타 속에서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25년 봄부터 정확히 3월의 셋째 주, 대한민국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힘에 휘말린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외교적인 것도 아니다. 국민 전체의 영혼이 흔들린다. 믿음은 약해지고 공포는 커진다. 시장은 흔들리고 지도자는 시험을 받는다. 비판이 아니라 절망이 시작된다. 나는 본다. 그 기간은 100일이다. 정확히 100일간 이 나라는 고요한 혼란 속에 빠진다. 이는 전쟁이 아니다. 이는 무너짐이다. 제도가 아닌 정신이, 체제가 아닌 신뢰가. 그 시기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붓다. 5월 첫 주 동쪽에서 일출이 흐려지고 남쪽에서는 이상 기온이 발생한다. 그 징후는 두 번째 계시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뉴스보다 낯선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할 것이다. 이유 없는 피로감, 반복되는 악몽, 해석되지 않는 불안. 이것은 집단 의식의 전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비범하다. 그는 정치가 아닌 계시의 흐름에 의한 존재이다. 그의 사주는 통치의 별이 아니라 연결의 별이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너지는 구조 위에 마지막 기둥처럼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시간의 문을 통과하면 떠나야 한다. 그 떠남은 패배가 아닌 퇴장이다. 그리고 나는 본다. 세 사람 모두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함께하지 않지만 결국 함께 서게 된다. 하나는 높은 산에서 내려온 남자다. 그의 말은 적지만 강하다. 하나는 바다 가까이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처럼 흐르는 여자다. 그녀는 오래 외국에 있었다. 이 셋은 서로를 모른다. 하지만 2026년 7월 한날 한시 하나의 조약을 앞에 두고 나란히 설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정치 구조를 맞이하게 된다. 정당은 약화되고 지역이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흥분하지 않는다. 그보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행정은 바뀌고 국민은 권리를 다시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100일간의 어둠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 어둠은 피할 수 없다.
도망치면 반복된다. 마주보면 지나간다. 예언이 끝난 후 천몽자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전한 말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만 덧붙였다. 나는 단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누가 그것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시간은 온다. 이후 대만은 물론이고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그의 발언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술, 100일간의 어둠, 그리고 새 지도자의 출현은 앞서 리우 밍천이나 보리스카 같은 인디고 차일드가 말한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게다가 그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한민족의 정신적 통일, 기억의 재결합,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는 표현이 은근히 담겨 있었다. 대만의 고지대 석굴에서 천몽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침묵을 깨고 한 가지를 더 전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중심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지금과 곧 다가올 시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떠날 운명이지만 몰락하지는 않는다. 그의 자리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쓰이는 길의 마지막 페이지다. 2025년 여름이 끝나기 전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며 단 하나의 목적을 완수하게 된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윤의 운명은 시험받는 리더의 상징이다. 그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자리는 대중의 지지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과 정렬된 지도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그가 떠나는 시점은 갑작스럽지 않다. 그는 2026년 이전 예정된 시간에 맞춰 스스로 물러난다. 퇴장은 선택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전부터 쓰여진 길 위의 이정표다. 그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아니다. 다만 경계선 위에서 구조를 지켜내는 자다. 이 시점에서 천몽자는 그가 말하는 윤석열 이후의 시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나라에 닥쳐올 시련을 민족의 시험이라 표현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동시에 흔들릴 것이며 그것은 단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신 자체가 흔들리는 시험이 될 것이라 말했다. 2025년 4월에서 7월 사이 대한민국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는다.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다. 이것은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국민적 회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체계, 가치, 질서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분노는 터지지 않는다. 대신 침묵이 커진다. 이 시기 외교는 얼어붙고 경제는 더디게 하강하며 보이지 않는 불안이 사람들 사이를 파고든다. 시장은 수치를 잃고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뉴스보다 더 빠른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 된다. 이 시험의 핵심은 분열이다. 국민은 나뉜다. 지역별, 세대별, 가치관별로 분리된 민족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잘못된 지도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나는 하나의 사람을 본다. 그는 과거로부터 자라났다. 1963년생. 냉정하고 날카롭다. 그의 야망은 그를 이끌었고 결국에는 그 야망이 그를 삼킨다. 그는 윤의 대척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빠르게 부상하지만 그의 기반은 부실하다. 그의 몰락은 느리게 시작되어 2026년 초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천몽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그 자체가 붕괴하고 재편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제 정치란 단어는 낡은 옷이 된다. 대한민국의 기존 정당은 의미를 잃는다. 보수와 진보의 경계는 무너지고 국민은 기존의 구분법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나는 세 사람을 본다. 첫째, 사내 사람. 그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다. 경제를 다루던 자였고 높은 곳에 있었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키가 크고 흰 옷을 입으며 말수는 적지만 진실하다. 그의 오른쪽 눈썹에는 흉터가 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신념으로 움직이는 자다. 둘째는 바다의 사람. 그는 남쪽에서 왔다. 3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 그 기억은 그를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깊은 지혜로 이어졌다. 그의 말은 느리지만 단단하다. 웃을 때 눈이 완전히 감긴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사람이다. 셋째는 물의 여자. 그녀는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대중 속에 섞여 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묶고 다니며 말할 때는 상대를 직접 바라본다. 왼쪽 팔 안쪽에는 화상 흉터가 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셋은 원래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2026년 7월
한 사건을 계기로 한자리에 선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 정치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다. 천몽자가 묘사한 새로운 정치 체계는 지금의 정당 정치 권력 구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새 정치 구조는 두 가지 원칙 위에 세워진다. 하나는 시민 직접 참여, 다른 하나는 지방 분권의 강화. 기존의 국회의사당은 더 이상 모든 결정을 내리는 중심이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더 이상 수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 구조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정책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비판이 아니라 참여,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 이것은 단지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신의 구조가 바뀌는 일이다. 그는 또다시 100일간의 어둠을 강조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어둠은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고 누구여야 하는지를 다시 배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정화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고통이라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기회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민족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은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험을 넘어선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후 천몽자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지도자는 단지 얼굴이다. 시대를 이끄는 것은 국민이다. 이번에는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예언이 전해진 직후 대만과 한국의 일부 언론은 조심스럽게 천몽자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설명, 다음 지도자들에 대한 정밀한 묘사, 그리고 정치 구조 붕괴에 대한 경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의 흐름과 너무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천몽자가 말한 예언 가운데 가장 많은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일 것이다. 이 문장은 그의 계시 속에서 단 한 번 등장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물리적인 산으로 이해하려 했다. 어떤 이는 백두대간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과거 삼국의 영토를 떠올렸다. 그러나 천몽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려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것은 땅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다. 5개의 산은 한국인의 정신 속에 잠든 5가지 힘이다. 분열되었고 잊혀졌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다. 그 힘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립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천몽자가 말하는 5개의 산, 5가지 힘이란 무엇일까? 그는 그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첫 번째 산은 정직이다. 이 나라는 오래도록 정직하지 않은 권력에 길들여져 왔다. 정직은 힘이 아니라 약점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2025년의 어둠을 통과한 후 국민은 정직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것이 지도자의 조건이 된다. 두 번째 산은 공동체다. 기술과 정보가 사람들을 연결한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엔 벽이 생겼다. 하지만 위기의 시기, 사람들은 다시 이웃을 보게 된다. 교회와 절, 동네와 시장, 마을회관이 다시 살아난다. 서로 돕는 것이 다시 최고의 가치가 된다. 세 번째 산은 기억이다. 한반도는 기억을 잊은 민족이다. 자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흘러간다. 그러나 2025년의 시험은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누구인가? 기억을 되찾은 민족은 방향을 갖게 된다. 네 번째 산은 믿음이다. 종교가 아닌 삶에 대한 믿음이다. 정치는 무너지고 경제는 흔들려도 국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은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섯 번째 산은 희생이다. 지금까지의 희생은 강요였다. 전쟁, 빈곤, 외세. 하지만 다가올 희생은 선택이다.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서야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통일은 계산이 아닌 용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용기는 희생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천몽자는 이 5가지 힘이 다시 하나로 정렬되는 시점을 정신적 통일이라 불렀다. 나는 물리적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정신적 통일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국민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같은 미래를 그릴 때 남과 북은 먼저 마음에서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숨결로 이루어진다. 북에서 오는 바람이 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에서 나온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언어, 노래, 의식, 이야기. 그것들이 다시 한국인의 꿈속으로 들어온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은 북을 낯설게 보지 않게 된다. 이유 없는 그리움이 시작된다. 천몽자는 이를 부활의 에너지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반도의 산맥과 지형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정치가 아닌 정신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2028년 한반도 중앙에서 빛이 솟아오른다. 그것은 기술도 산업도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다. 이 감정은 오랜 억눌림 끝에 터지는 눈물이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물줄기다. 이 빛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 빛은 권력을 모으지 않는다. 대신 책임을 나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때 나라의 중심은 더 이상 청와대가 아니다. 나라의 중심은 우리라는 말이다. 천몽자가 말하는 미래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물리적인 통일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 통일의 시작과 5가지의 재결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나라는 지도자를 바꿔서 바뀐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국민이 바뀔 때 바뀐다. 그리고 나는 본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천몽자의 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은 어조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정신의 통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천몽자의 예언은 단지 대한민국 내부의 변화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깊고 넓은 시험은 외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이 나라는 고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리된다.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진 않지만 더 이상 자동으로 선택되지도 않는다. 이제 이 나라는 모든 것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 그는 2025년을 결정의 해라고 불렀다. 그 결정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정체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였다. 2025년 하반기 국제 정세는 예측을 거부한다. 미국은 동맹을 재조정하고 중국은 흔들린다. 일본은 침묵 속에 속도를 올리고 러시아는 더 멀어진다. 이때 한국은 외교적 판단을 요구받는다. 어느 한쪽에 서야 한다는 요구는 커진다. 그러나 그것은 덫이다. 진정한 선택은 누구를 따르느냐가 아니라 누구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부의 기둥을 세우느냐다. 내부의 기둥이 약하면 누구와도 설 수 없다. 그 기둥은 정신이다. 천몽자는 이 시기를 정체성의 계절이라 불렀다. 국가는 물리적으로 분열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조각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답을 기대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구세주를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한 명에게서 오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때,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100일간의 어둠은 단지 경제, 정치의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가짜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쉬운 해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늪이다. 그는 이 시기를 통과한 후 한반도가 맞이할 새로운 변화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닌 영적 재구성이었다. 나는 본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정중앙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에너지.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다. 오래 억눌려 있던 슬픔, 희생, 억울함이 정화되어 나타나는 희망의 감정이다. 이 감정은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대의 첫 공동체를 만든다. 그 공동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약속으로 세워진다. 누구도 혼자 이끌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움직인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그는 정치 통일에 대한 언급보다는 민족적 기억의 복원을 강조했다. 나는 물리적 통일보다 더 먼저 다가오는 통일이 있다. 그것은 감정의 통일이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같은 그림을 그리는 민족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정치 협상도 실패한다. 천몽자는 마지막으로 2027년을 전환의 해로 지목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동맹 속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자체 판단을 하는 국가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외교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식이 바뀌는 지점이었다. 2027년 한국은 중재자의 자리에 선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지만 긴장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더 멀어지고 러시아는 문을 닫는다.
이때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는 이 시기를 정의의 시대로 접어드는 문이라 불렀다. 불의를 참지 않고 불신을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이 이 문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오직 지금의 국민들만이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이 나라를 바꾸는 시대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 시작된다. 천몽자의 예언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2025년의 국운 예언은 단지 한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방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몽자가 남긴 이 계시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붕괴,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사명, 3명의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국민의식의 각성을 모두 관통합니다. 이 영적 계시의 끝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를 준비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린 일입니다.